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서 2024년 IMF 세계 경제 전망, 성장률과 물가를 소폭 하향 조정하고 주요국의 성장률과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지난 4월 11일 세계경제 본전망을 발표했습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주요 30여 개 국가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IMF는 최근에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 내년 3.0%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서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또한 IMF는 세계 경제 중기 성장률, 즉 5년 뒤 성장률을 3.0%로 전망을 했는데 이는 세계 경제 전망치가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IMF는 이번 본보고서의 제목을 락키 리카버리, 즉 불안정한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금융 부문 혼란,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지속적인 영향, 3년간의 코비드로 인해 전망은 다시 불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IMF는 선진국의 성장률은 올해 1.3%, 내년 1.4%로 전망을 했고 신흥개도국은 올해 3.9%, 내년 4.2%로 전망을 했습니다. 선진국의 성장률을 주요 국가별로 본다면 미국은 올해 1.6%, 내년 1.1%로 전망을 했고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0.1%, 내년 플러스 1.1%로, 프랑스는 올해 0.7%, 내년 1.1%로, 일본은 올해 1.3%, 내년 1.0%로, 영국은 올해 마이너스 0.3%, 내년 플러스 1.0%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을 주요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은 올해 2.2%, 내년 4.5%로, 인도는 올해 5.9%, 내년 6.3%로, 러시아는 올해 0.7%, 내년 1.3%로, 브라질은 올해 0.9%, 내년 1.3%로, 사우디는 올해 3.1%, 내년 3.1%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는 인도가 5.9%, 아일랜드 5.6%, 중국 5.2%, 사우디 3.1% 등입니다. 반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가 마이너스 1.2%, 체코공화국이 마이너스 0.5%, 스웨덴 마이너스 0.5%, 영국 마이너스 0.3%, 독일 마이너스 0.1%, 남아공 플러스 0.1%, 러시아와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각 0.7%, 브라질 0.9% 등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서 작년 8.8%에서 2023년 즉 올해 6.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그는 인플레이션은 즉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는 인플레이션은 더 천천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2025년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4.7%, 내년
2.6%로 전망을 했고,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은 올해 3.4%, 내년 3.0%로, 유럽 신흥개발도상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19.7%, 내년 13.2%로, 남미와 카리브 해안 지역은 올해 13.3%, 내년 9.0%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5%, 내년 2.4%로 전망을 하여 지난 1월에 발표한 수치보다 각각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는 며칠 전 발표한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치와 같고, 우리나라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망치 1.6%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5%, 내년 2.3%로 전망을 했습니다. IMF는 지난해부터 세계 경제를 악화시켰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분절화 심화 가능성,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크레딧 스위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IMF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나치게 높은 공공 및 민간 부채 수준, 신흥국가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IMF는 정책 과제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어 재정당국은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및 부채관리를 위해서 긴축재정을 권고하면서 생계비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저탄소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더 긴축된 인플레이션 방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재정정책 입안자들은 금융 안정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통화 및 금융정책 입안자들의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심각한 하향 시나리오에서는 자동 안정장치가 완전히 작동하도록 허용하고,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 필요에 따라서 임시 지원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기 부채 지속 가능성은 즉시에 재정 건실화를 필요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채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단계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기후변화 비용 완화, 전 지구적 분절화의 역효과 감소를 포함하여 보다 탄력적인 세계 경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은 4월 12일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재정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 더 엄격한 재정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 엄격한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리를 더 적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차입 비용을 억제하고 금융 취약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IMF는 최근 재정 모니터를 발표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 재정 조건, 부채 증가 속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물가와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정책과 일치하는 재정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